닥터 휘락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생소하시죠? 제가 차용한 캐릭터는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원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팔을 못 쓰게 되자 티베트의 은자를 찾아가서 초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초능력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인류를 구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어벤져스라는 것 자체가 리벤지와 마찬가지로 복수를 하는데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응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 어벤져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애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나라를 붕괴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응징을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아직 스트레인지 박사와 같은 능력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능력을 갖기 위해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캐릭터를 차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비역 장성들이 현 국방부 장관 정경두와 전 국방부 장관 송영무를 이적 행위로 고발한 사건과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북한이 제의하고 있는 미북 실무회담, 그리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예비역 장성들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현재 대수장의 전략위원인 신원식 장군이 검찰에 가서 직접 진술까지 다 마쳤습니다만 두 국방부 장관을 예비역 장성들은 이적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적죄는 국방부의 임무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강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두 국방부 장관은 상당한 불명예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국방부 장관이 이런 죄목으로 고발당했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과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아니면 어떤 그 야당 대표가 얘기했듯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협조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나 다른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리 반응을 해서 우리 국방태세를 허물렀고, 따라서 충분히 고발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두 사람이 본인들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 과연 우리의 안보 태세가 높아졌는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은 송영무 장관이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정경두 장관이 있을 때도 그렇고 핵 대비 태세는 별로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장관이 과거 자신들이 했던 것을 냉정하게 한번 되살펴보고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현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민들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만반 태세를 갖추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월 2일에도 북한은 어김없이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실은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 간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염원을 바탕으로 북한과 좋은 관계, 평화공존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것을 미사일에 실어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과시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부터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마다 그것이 미국이나 또 한국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북한의 대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적으로 미사일 성능을 개량해 왔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일부 사이비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과의 실무 협의를 앞두고 미국한테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번에 시험 발사한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해서 성능을 향상하고자 하겠습니까? 바로 필요할 때 남한의 어떤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어떤 의도로 했느냐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미사일이 우리 국민에게 발사되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가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도발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도발입니까? 북한이 선의의 의사를 갖고 미사일 성능 개량하는 것은 도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만드는 상태에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갖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7월에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남한의 보수 세력에 대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런 협박을 하는데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북한이 99% 선의의 의사를 갖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1%만 악의적인 게 있어도 그것은 도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고성 지역에 있는 대공포 훈련장을 사용하지 못해 왔습니다. 사실 대공포는 북한의 미사일 또는 비행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무인기 표적기를 띄우지 못한다고, 그것이 비행 금지를 하고 있는 15km 내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항의하든지 아니면 우리 군대로 하여금 훈련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0월 5일 날 미북 실무 협상이 열릴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북 간의 협상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핵무기를 보유해주기 위한 회담으로 변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이 지금 북한을 요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을 요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담이 발표된 것도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얻어내면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것을 마냥 즐거워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핵무기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한 일입니다. 미국 회담을 보면서 베테랑과 아마추어의 회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 김계관, 최선희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기라성처럼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탄핵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의회에 소환돼서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만약에 미국 회담이 열리면 미국의 불리한 입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북한의 김정은, 김계관, 최선희 같은 사람이 어떤 밀실에서 술을 한잔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트럼프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트럼프를 어떻게 요리하면 될지, 트럼프의 약점이 무엇인지, 트럼프가 어떤 공격에 처했는지를 얘기하면서 서로 낄낄대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경멸하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하고 아마 안타까워할 겁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 대통령으로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핵 문제를 미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미련 때문입니다. 사기임을 알더라도 지금까지 투자한 노력이나 시간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계속 미련을 갖고 그래도 100%는 사기가 아니겠지 이렇게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 손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멈추면 앞으로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북한이 핵 보유 상태에서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를 위한 방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을 위한 실무회의가 24일, 25일 개최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50억 달러 가까운 금액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이 50억 달러나 되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은 서로 흥정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미국은 한 20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먼저 50억 달러를 지르고 한국은 그것을 깎아서 어떻게 하면 적게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서로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논의해서 서로 손해가 없도록 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꼭 시장의 흥정꾼처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 정부가 진짜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 정부는 지난해 방위 분담을 할 때 미국이 최종적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몇 백억만 더 추가했더라면 10억 달러의 타격을 보고 5년 동안 이러한 한미동맹의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워서 1조 389억 원, 즉 우리 국방 예산 증대 비율만큼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50억 달러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왜 이렇게 압박하겠습니까?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일본은 적극적으로 방위 분담을 하는데 한국은 너무나 인색하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지금까지 한미동맹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 방위 분담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 있다는 것부터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액수에 인색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로 신뢰하는 자세로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북한은 우리한테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을 아까워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소 증액시켜 주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적정선에서 무마해서 호혜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이 어떻게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욱 복잡하면서도 많은 방위비 분담을 하지만 미국과 이렇게 복잡한 신경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혜롭게 미국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참고할 것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미국과 어떤 한 해에 제공해야 하는 총액을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항목별로 미국이 분담해야 될 것은 미국이 하고 또 일본이 부담해야 될 것은 일본이 하고 일본과 미국이 함께 분담해야 될 것은 함께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 분담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서로가 크게 언성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일련의 총액만을 갖고 신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항목,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항목, 그리고 양국이 분담해야 할 항목을 잘 정해서 그것부터 협의 및 합의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방위 분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보다 다소 늘더라도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장기적인 안정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합리적이며 국민들도 수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통령의 책무로서 66조 2항이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만약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필요하고 그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방위 분담의 증대가 필수적이라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그 필요성을 말하고 설명을 할 수 있고 또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일부 반미론자들이 주장하는 불가론에 오히려 편승해서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간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고 정부로서의 권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과 장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권을 장악을 했으면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 정부를 이끌고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시 이상 감사합니다. 닥터 프락! 됐을까요?